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달콤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연인 관계로 수십 년 모은 재산을 잃고 가족도 잃고 존엄성마저 잃은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들 노년의 사랑은 순수하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밀한 범죄들이 노년층을 노리고 있죠. 이 영상은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다룹니다. 보시는 분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수경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을 3년 전 하늘나라로 보내고 긴 투병 생활 끝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란 감정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하죠. 작년 가을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 성가대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64세의 신사분이었죠. 처음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친구로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제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으셨다고 했죠.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30년 지기 친구 영자 언니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경아, 그 사람 신원조회 해봤니? 요즘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접근한다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진실된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자 언니는 자신의 친한 지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3세의 그 지인분은 교회에서 만난 신사분과 1년간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억을 요구했고 그 돈을 건네고 난 후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그분께서 저에게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셨거든요. 제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더하면 4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가 동호회 친구 미숙이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요즘 노년층 대상 범죄가 너무 교묘해졌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빠져들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전 직장 동료 정태수 과장님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수경 씨, 60대 이후의 연애는 신중해야 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거든요. 잃을 것도 많고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60세 이후 연인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들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정적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경 씨, 이 투자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는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한 달 전 그분이 제게 처음으로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말씀입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35년간 맞벌이로 모은 4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둔 상태였죠.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기에 수익률 10%도 안 되는 예금이 아깝다고 하시더군요. 은행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수경 씨 같은 분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분의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달 받는 이자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 그런 상황에서 2배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친구 영자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투자를 선뜻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언니가 그랬어. 교회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처음엔 커피 한 잔 사주고 다음엔 밥 한 끼 사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 투자금을 보내고 나서야 알았대. 그 사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걸. 영자 언니의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요가 동호회에서 만난 미숙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언니. 요즘은 수법이 더 교묘해졌어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조금씩 접근한대요. 특히 신앙심 있는 분들을 노린다더라고요. 우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당한다나 봐요. 정태수 과장님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수경 씨,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60대 이후에 잃어버린 재산은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5년을 함께 일하며 남편과 함께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저와 자녀들을 위해 남긴 보험금. 이것들은 단순한 돈이 아닌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미래니까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니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 사기 피해가 5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라고 해요. 은퇴 후에 재정관리 전문가이신 김호준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는 재정적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 저는 그분에게 정중하게 투자 제안을 거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의 재정적 독립성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방패를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는 바로 가족관계의 균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전적이 있대요.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주말 큰딸 수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는 소식을 들은 후 딸아이는 직접 그분의 뒷조사를 했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어떡해요. 딸의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플라톤은 사랑은 영혼의 양식이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고 했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에 허전함을 채우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의 마음은 보지 못했네요. 요가 동호회 친구 미숙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제 동생 이야기 들어보세요. 남편과 사별하고 5년 만에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났대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서 그분에게 의지했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자녀들 몰래 집문서까지 건네줬다네요. 결국 사기꾼이었죠. 이제는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깨져버렸어요. 미숙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년심리 전문가이신 박정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0대 이후의 새로운 만남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역사가 흔들리는 중대사예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새로운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걱정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경아,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로를 의지하면서.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사랑은 이성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있었네요.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저녁 큰딸 수진이와 통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작은 딸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사실 노년의 외로움은 새로운 사랑으로만 채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듦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만남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들의 걱정과 우려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일이면 수진이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딸아이를 안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 이제부터는 우리 더 자주 이야기하자.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는 대가로 주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수경 씨,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네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셨나요?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했죠. 당신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잖아. 이제는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그런데 최근 그분을 만나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저녁 9시면 꼭 복용하던 혈압약도 자주 놓치게 되었고 매일 아침 하던 산책도 거르게 됐죠. 어르신, 노년기의 건강은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생활 리듬이 조금만 깨져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양의 노자도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만족은 최고의 부자다라고 했다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과 처음 저녁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제가 싱겁게 먹는다며 자꾸 간장을 추가하라고 하셨죠. 거절했더니 이 정도는 괜찮다며 제 음식에 직접 간장을 부어버리셨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이신 김성훈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60대 이후의 연인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질환과 복용약물이 다르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각각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건강 상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녁 11시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늦은 시간이라 나가기 어렵다고 하자 사랑한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나요? 라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간도 놓치고 다음날 아침 병원 진료 예약도 취소해야 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네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먼저 챙겨주었고 음식 조절도 늘 함께 해주었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만남 때문에 자신의 건강 관리가 소홀해지진 않으셨나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9시에는 어김없이 약을 복용하고 저녁 8시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습니다. 제 건강을 지키는 이 원칙들은 어떤 사랑을 위해서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가족들과의 약속이니까요. 결국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건강과 일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건강도 사랑해 주세요. 이제는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자산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줄 테니까요. 특히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수경 씨,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보셨나요? 정기검진 후 주치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최근 병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들려주셨어요. 70대 여성분이 교회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을 때 그분의 어떤 개인정보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가짜 신분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답니다. 요즘은 노인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너무 교묘해져서 특히 독거 여성분들이 주요 타깃이 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가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집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직업은 무엇인지,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공자는 사람을 알려거든 그의 행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실제 행실은 보지 못한 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녁 늦게 집에 잠깐 들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그때 큰딸이 저희 집에 있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만약 제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있지만 집 전화번호는 모르고 만날 때마다 현금만 사용하시고 자녀분들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시곤 했죠. 동양의 노학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경계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더구나 우리 나이대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이제는 저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만 하기.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를 가족들과 공유하기. 저녁 8시 이후의 만남은 거절하기.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기. 이런 원칙들이 때로는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제는 약속해 주세요. 낯선 사람 만날 때는 꼭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위치 공유도 해 주시겠다고. 큰딸의 이 부탁을 들으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은 저 하나만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심리적 의존과 자존감 이야기입니다. 이수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따뜻하고 현명하시고 제가 많이 의지하게 되네요. 처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솔직히 기뻤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늘 제게 의지하는 편이었거든요.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의지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경 씨가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요. 수경 씨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우리 더 자주 만나요. 하루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저 낭만적인 고백처럼 들렸던 말들이 어느새 저를 옥죄는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전화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다음에 봐요. 라고 하면 나를 피하는 거예요? 라며 서운해 하셨죠. 심리학자 칼 융은 과도한 의존은 상대방의 자아를 집어삼키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큰딸 수진이의 생일이어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은 원래 있는 거고 나는 새로 생긴 사람이잖아요. 나를 더 신경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경 씨,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나한테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것을. 노년심리 전문가이신 정현주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0대 이후의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를 지나친 의존적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려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제게 이렇게 말했죠. 수경아,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잊고 있었네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저는 조용히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전문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고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남편의 투병 생활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순간들이 충분했는데 왜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에 그토록 목말라 있을까요? 공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존중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는 제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수경 씨,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 일상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새벽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습니다. 주 3회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고 주말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자랑 봉사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은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와 억지로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요즘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뭔가에 쫓기는 것 같더니 큰딸 수진이가 어제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하루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자존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기. 하루에 한 번은 나 자신을 칭찬하기. 매주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하기.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때론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만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누군가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5번째는 바로 노년의 성과 육체적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수경 씨, 우리 이제 부부가 되는 거 어떠세요? 서로 육체적으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만난 지 겨우 3개월. 게다가 남편과의 35년 결혼 생활에서도 늘 조심스러웠던 주제였는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년의 성승이란 무엇일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육체적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니까요. 더구나 저는 3년 전 남편의 투병을 지켜보며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이신 김서연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0대 이후의 성적 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의 건강 상태나 질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적 관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뉴스에서는 노년층의 성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젊은 시절과 달리 우리 나이대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더구나 그분은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고혈압이 있다는 것도 가끔 부정맥이 온다는 것도 모르시죠. 저 역시 그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자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앙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분의 태도가 확 달라졌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수경 씨만 너무 까다로워요.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게 쭈뼛거리시면 어떡해요? 서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마음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줄 텐데, 이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부부였지만 늘 서로의 건강과 마음을 먼저 생각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경아, 우리 사이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야. 서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의 마지막 흡영 시절 남편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깊이 와닿네요.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뜨거운 육체적 욕망보다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우연히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60대 이후의 사랑은 마치 오래된 와인과 같다. 성급하게 마시려 하면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만남에서 성급하게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기 성상담 전문가이신 박지연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노년의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의 상담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뤄진 관계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늘 조급하셨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고 제가 망설이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느냐 하며 재촉하셨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서두름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 관계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 서로의 건강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자.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자.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는 위험하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로운 만남에서 육체적 관계를 재촉하는 상대방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관계를 거절했다가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되시나요? 동양의 노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온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그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분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그분은 금세 다른 분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그분에게 제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 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것을. 만약 그분의 재촉에 못 이겨 서둘러 관계를 맺었다면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노년의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충분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작은 실수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수경 씨, 당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의 마음과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 함께 다짐해 볼까요? 나는 나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며 사랑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더 깊게,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조급한 마음에 위험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나이에 걸맞은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제가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재정적 독립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독립성이며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분의 투자 제안을 거절한 후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다른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님께도 똑같은 투자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족관계의 균열.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두 딸과 함께 브런치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한 주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엄마, 이제 더 이상 그런 분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딸의 이 말이 처음에는 속박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안전의 문제. 저는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만남 요청 때문에 이 원칙들을 깨트리지 않아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최근 제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리적 의존과 자존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문자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이수경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동네 약국 선생님께서 최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저도 느낍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노년의 성과 육체적 관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지만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죠. 지금 저는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최소한 1년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교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닌 진정한 영혼의 교감. 그것이 우리 나이에 걸맞은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만남에서 3개월 룰을 지킵니다. 처음 3개월은 절대로 금전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만 만나고 저녁 8시 이후의 만남은 피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가족들과 공유하고 3개월 동안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그분의 경우 현금만 사용하신다는 점과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점과 가족 이야기를 피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 신호였는데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족 우선 원칙을 세웠습니다. 주말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중요한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가족 행사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면서 아침 산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원 정기검진은 절대 미루지 않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킵니다. 넷째, 자존감 지키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고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합니다. 다섯째,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합니다. 육체적 관계는 최소 1년의 신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불편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때로는 너무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원칙이 없는 삶은 배가 없는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원칙들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만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원칙들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잘 지켰는지 점검해 보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원칙들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판단력이 젊었을 때보다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그분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경 씨, 오늘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꼭 함께 하고 싶은데 분명 원칙상 저녁 8시 이후의 만남은 피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번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그때 큰딸이 전화를 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그분은 다른 분과도 같은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노년심리학자 김현중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정은 더욱 섬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원칙들을 세운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 오는 전화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탁을 받아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다른 분들과 나눕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이수경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저도 이제 원칙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속상해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수경 씨,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되잖아요. 얼마 전 두 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공자는 인생의 황혼기에는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우리의 나이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경험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두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금 외롭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셋째, 가족의 걱정은 귀찮은 간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우리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치도록 두지 마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다섯째, 재정적 독립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군가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잃지 마세요. 투자나 사업 제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제안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우리의 나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경아,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누군가에 대한 의존이나 불안한 관계로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노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